스트레스로 가야 돼. 어떻게 앞에 딱? 한 부씩 찍어야 되는 거 아 저기. 뭘 올렸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MBTI.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지금 수업 가야 되고요. 오디오 켜주기로 했어. 오디오 켰어요. 수선이 MBTI. 요 마이크 기존 마이크로 핀 마이크로 들어갔어요? 예, 핀마이크 들어가는 거. 근데 안 쳤으면 뭐. 사진 먼저. 김은수 후보님의 MBTI 맞아요? 아까 밀었는데요? 자, 후보님 지금 아까 스텝이 빼졌어요. 그리고 오른쪽 어깨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렇게 할까? 예, 그러셔도 돼요. 예, 포즈 취하셔도 됩니다. 됐어요. 예. 이렇게. 네, 포즈 취하셔도 됩니다. 예, 예. 가자. 예.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양현재 후보님.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영상 감독님. KN이 잡을 거예요. 진행하시고 마이크 주셔주세요. 지금 여기 저기 바로 시작할 때 바로. 아니 들어온대. 마이크 뺐어? 잠깐만 보고 잠시만 거기가 터지면 나오시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안 넣어. 잡아줘. 준비됐습니까? 정부가? 네, 됐습니다. 괜찮아? 질문 잠시만요. 한 발자국만 뒤로, 뒤쪽으로 한 발자국만. 네, 지금 좋습니다. 네, 여담뉴스 주다원입니다. 오늘 첫 토론이었는데 소감 말씀 간단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오늘 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현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이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경선에서 토론회인데 조금 뭐 각종 언론 매체가 동시에 중계도 하고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미 뭐 공약사항에서 밝히시긴 MBC 홍보표입니다. 그 공약사항에서 이미 밝히긴 하셨는데 오늘 토론회에서도 말씀하신 모두징병제 조금 더 어떻게 실제적으로 실천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네. 첫 번째,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 병력 자원이 앞으로 부족한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징병제도를 갖고
군 입대에서 복무 기한을 가령 2배 이상으로 늘린다든가 아니면 모병제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병력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서 군 시스템을 바꿔갖고 모두 기계화 부대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경우에도 최소한의 기본 병력이 필요한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 충원 차원에서 불가피하다. 이것은 곧 다가올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진정으로 평등의 개념을 이제 성에 따라서 분야가 달리하는 건 사실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뭐 양성평등 얘기하는데 저는 평등이란 용어 자체도 이제는 다 평등인데 굳이 내세우는 의미도 없다. 그래서 모두 징병제로 바꾼 것이고요. 또 이를 통해서 우리 군에 다녀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명예롭고 또 존중받을 일인가. 그래서 제가 전역병에 대해서는 훈장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일련의 과정은 모두가 다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 군 복무 제도를 만들자 하는 취지입니다. 의원님 방금 현실 SBS 안희생이다라고 하는데요. 현실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후보님의 지지율이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좀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지지율이라는 게 보통은 얼만큼 알려져 있느냐 하는 인지도하고 비례돼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어떤 상품을 선택할 때 그것이 나에게 얼만큼 좋은 상품으로서 내가 취할 것이냐를 보게 될 텐데 그러면 정확하게 비교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다른 후보들이 그동안에 대통령 선거도 여러 번 나온 분도 있고 당대표를 지내고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인지도, 즉 이거는 인기 투표하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 후보 이재명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바로 경선 아닙니까? 거듭 얘기하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저하고 만약에 상대를 한다면 저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있겠습니까? 이것을 국민들이 안다면 또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지기를 원하는 그런 국민들이 안다면 저는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같은 공직 생활을 해도 저보다도 적게 했죠. 그 과정이 얼만큼 많은 문제투성이었습니까? 제가 단 하나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성과를 가지고 입증을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 막말의 문제, 거짓말의 문제, 의혹의 문제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상대 후보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유정복이다. 그래서 완전 정복입니다. 저는 자신을 갖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또 저를 이렇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후보님들 일정상 이제 다음 후보님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많으셨습니다. 의원님의 공통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첫 토론회였는데 소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조금 아쉬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좀 길었으면 다른 일반 토론회와 같은 형식을 취했다면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그 정책에 대한 토론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당의 여러 후보들이 정말 다양한 이런 공약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실현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토론회 시간 자체가 그 좀 짧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60% 정도 됩니다. 그 전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런 대선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이번에 후보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YTN 김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 질문이 거의 김문수 후보에게 집중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특별히 AI나 비전에 대한 질문을 김문수 후보에게 집중해서 받으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제가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진 질문인데 우연히 그 대상이 사실은 김문수 후보님이 주 대상이 되신 거죠. 만약에 뭐 유정복 후보라든지 다른 후보가 이렇게 그 주제의 대상이었다면 그 후보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네, 일정 때문에 주시상태입니다. 오늘 나경원 의원님께서 여조 비판하는 거 아시고 그런 약간 일반 하나의 여론조사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 비판이 있었는데 혹시 입장 어떠세요? 제가 뭐 어떤 식으로 비판했는지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만 여론조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사실 지금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 여론을 계속 이렇게 호도하고 계속 왜곡하고 이런 것은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기자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닙니다. 사실은 비록 하나라고 하더라도 그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후보님 인터뷰 일정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자, 수고하십니다. 이고용인데요. 오늘 첫 토론이었는데 소감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토론회가 뭐 좋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안철수 후보 말씀대로 좀 더 시간을 들여서 더 충분하고 심도 있게 했다면은 좋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뭐 말씀하시죠. 없으십니까?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수치가 조금 빠지는 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여론조사에서 그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조사 방식에서 ARS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굉장히 좋고요. 이제 전화 면접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분석하면 여러 가지 뭐 기술상의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계엄, 탄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속을 잘 안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보수층의 유권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안철수 후보로부터 공세가 좀 집중되는 모양새가 연출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 안철수 후보 뭐예요? 안철수 후보가 집중 공세를 한 것처럼 보여졌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느끼셨는지 어떻게 좀 보셨는지. 아까 안철수 후보가 뭘 느낀다고? 계엄하고 AI 관련해서 후보 장관님께 좀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셨잖아요. AI랑 뭐 꼭 집중적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질문을 하신 거로 생각합니다. 집중적으로 하려면 상당히 더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좀 하시다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제대로 못 하셨다고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저도 질문이 안철수 후보 질문 좀 집중적으로 더 할 기회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먼저 여기.
KBS입니다. 그 하나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캠프에 합류하시는 분들도 계속 그 한덕수 대행 관련해서 언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덕수 대행 출마론 관련해서 의견 좀 해주십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출마하실지 어떨지 이거는 이제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아직 우리 당에는 등록 안 했지만 5월 4일까지는 조금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 만큼 아는 건 없습니다. 한 총리하고 좀 통화해 본 것도 없고, 예. 어디 기자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네. 저보다 더 취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또 말씀하세요. 아까 블럭팀한테 문재인의 인정을 읽으면서 북한을 조용하는 것처럼 보였다. 네.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대목에서 저는 거의 다 이렇게 관심 있는 부분 다 읽어봤는데요. 북한에 대한 비판은 물론 한 번도 없고, 북한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없고, 자기 북한에서 뭐 아버님 이야기다 이런 거 하지만은, 제가 만약 그 김문수의 운명을 썼다면, 저는 북한에 대해서, 특히 북한이 인권을 매우 억압하는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가 아닙니까? 유엔에서도 지금 벌써 한 20년 이상 계속 북한 인권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있고, 그리고 자기 문재인 대통령 자기 친척도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북한의 인권, 두 번째 북한의 종교도 다 말살됐어요. 그 다음에 북한의 여행 자유가 없다든지 굶어 죽는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만 나오지. 저는 제가 쓴 글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북한이 적어도 민주당이라면, 내가 민주당이라면 인권은 무조건 이야기해야죠. 그 다음에 북한이 세습 독재를 하잖아요. 3대 세습 독재. 걸핏하면 민주를 이야기하면서 세습 독재에 대해서 한마디도 비판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그만두고 뭐 어떠고 이런 이야기 하면 보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그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이렇게 인식이 이럴까, 저는 그런 참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정말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하면은 어떤 때는 밥이 넘어가지 않아서 눈물이 납니다. 왜 우리 동포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좀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이게 막혀서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 됐습니다. 아까 전에 북핵 대응 관련 말씀해 주시면서 한미 동맹 체제 아래 북한, 중국, 러시아 위협을 잘 막아낼 필요가 있다고 해주시는데 한일 관계를 동맹으로 좀 설정해야 된다고 보시는 걸까요? 한미 관계? 한일 관계요. 한일요? 예. 그러니까 한미일이라고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한미가 기본 축이고 일본이 우리의 이 북핵 대응이나 대중 대러시아 대응에서는 일본이 굉장히 가까운 이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던 정말 잊을 수 없는 나라이지만, 현재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해서 일본의 협력을 받는 것이 국방, 안보, 경제, 문화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이웃이죠.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일정 때문에. 그렇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세 분 후보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제 옆에서 정말 차분하게 경청해 주신 우리 김문수 후보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어떤 안철수 후보께서 주신 그런 말씀들은 저한테 주옥 같은 말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로 실제로 일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우리 유종복 후보님께도 많이 배웠습니다. 혹시라도 저의 한마디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했다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4인 경선에 꼭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의 위기가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보수 정당이 바로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침몰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절박했고 30년 반도체를 설계했던 그 엔지니어 마음으로 하나하나 스플릿해서 검증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A4 용지 이면지를 찢는 것도 수십 장을 찢어봤습니다. 어떻게 찢을 때 소리가 제대로 날까? 어떻게 해야 제대로 보일까? 정말 많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검증을 해봤습니다. 앞에 사람들을 두고도 제 표정과 하나하나 그 눈빛 하나가 정치적 언어라고 생각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절박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써주시는 이 내용이 이 기사가 우리 국민들께 저 상감벽지까지 다 전달이 되어서 양양자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조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감동했습니다. 0.4%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40%, 50%, 60% 단기간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넣어주십시오. 네. 후보님 저 MBC 홈페이지인데요. 오늘 일단 4명의 후보님들 가운데서는 이재명과 싸울 때가 아니다, 뭐 나라의 위기다라는 그런 좀 더 다른 전제를 걸고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 사실 다른 다른 후보님들께서는 일단 이재명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나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주창하고 계시는데 후보님께서 그런 걸 좀 넘어서자라고 말씀하신 배경이 뭔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의 포비아를 다시 초래하는 것을 저는 바라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공동의 목표, 그것은 대한민국을 국제 무대에서 위태롭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지금 트럼프 이익이 그 트럼프 발로 생기는 국내 이슈를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는 민주당과 싸울 때가 아닙니다. 이재명과 싸울 때가 아닙니다. 과거의 구태정치와 싸워야 되지 우리가 거기에 함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훌륭하십니다. 나름대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오셨고 국민들께 또 인정받고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꼭 굳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안 싸우고도 이기는 후보를 우리 국민들께서 꼭 골라주십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면 나이키의 경쟁자가 과거 이야기입니다. 프로스펙스가 아닙니다. 이제는 AI입니다. AI 하느라고 밖에 안 나오면 신발의 경쟁력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재명의 경쟁자는 이 세 분이 아닙니다. 바로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양양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기 아까 모두 발언에서 한덕수 차출론을 겨냥한 듯한 말씀을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 당 안에도 7분의 후보가 있는데 왜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느냐는 취지의 말씀 주셨잖아요. 어떤 점인지 방금 김문수 후보님 말씀도 옆에서 들으셨기 때문에 함께 여쭙습니다. 저는 지도자를 뽑는 이 선거에서 개인의 어떤 국가관이나 분명한 비전과 목표와 정체성과 철학과 이런 것들이 없는 분을 갑자기 차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본인이 그것을 표출을 하고 국민들께 선택을 받아야지 누가 필요에 의해서 차출을 하고 마치 그 후보한테 이 7명의 후보가 구걸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덕수 총리께서는 나오시려면 당당하게 내가 마지막 목숨을 다해서 이 나라를 구하겠다 한마디 하시고 당당하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정 때문에 여기까지만 인사드려요. 네. 잠깐만요.
수고하셨습니다.